오늘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고려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중앙아시아에 한국인들이 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만약 잘 모르겠다면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우선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광활한 지역이에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국가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죠. 이 나라들은 과거 소련의 일부였다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려인은 한국에서 옛날에 쓰던 나라 이름인 고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한민족이 고려를 세운 지 1100년도 더 지났는데 그 이름이 아직도 해외에서 쓰이고 있다니 신기하지 않아요? 고려인들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어요. 당시 약 17만 명의 한인들이 화물칸에 실려 한 달 넘게 이동했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죠. 고려인들은 낯선 중앙아시아 땅에서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남았어요. 농사를 지으며 터전을 잡기 시작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 이후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글을 잊지 않고 이어왔대요. 고려인 1세대들은 한글로 편지를 쓰고 한글 신문을 만들어 읽었어요. 고려인 자녀들은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고요. 한글은 그들에게 민족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거죠. 중앙아시아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한글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날 중앙아시아에는 약 50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대요.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려인 마을이에요. 18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이곳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하는데요. 지금부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마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자동차로 약 4시간 정도 달리면 신장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이곳에 고려인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 듯한 착각이 든다고 해요. 길가에 늘어선 상점과 식당들의 간판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김용의 상회, 박순이 옷가게, 최진호 식당 같은 이름들이 익숙하게 느껴지죠.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고려인 마을의 중심가인 고려인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곳에는 고려인들의 자랑인 고려극장과 고려인 문화센터, 한글 도서관 등이 있어요. 고려극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도 있지만 신장 마을의 고려극장은 고려인들의 삶과 애환이 깊게 밴 특별한 공간이랍니다. 극장 안에 들어서면 한국의 탈춤과 부채춤, 사물놀이 공연을 만날 수 있어요. 현지인들도 이곳을 찾아와 한국 전통 공연을 즐긴다고 합니다. 고려인 마을을 걷다 보면 한국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풍경들이 눈에 띕니다. 대문 앞에 매달린 고추와 마늘, 집집마다 김치를 담그는 장면, 골목길에서 널려있는 두부와 매주 8,000km나 떨어진 이국의 땅에서 한국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기적 같은 순간이에요. 현지에서는 고려인 마을을 작은 서울이라고 부를 정도랍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의 이면에는 가슴 아픈 역사가 숨어 있어요. 1937년 스탈린은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죠. 그들은 한 달이 넘는 기나긴 여정 끝에 낯선 땅에 도착했어요. 고향을 잃은 아픔도 컸지만 이들을 더 괴롭힌 건 언어와 문화의 단절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고려인들은 기적 같은 의지로 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한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국의 노래로 이웃을 위로하며 민족혼을 이어갔죠. 신장 마을에는 이런 고려인들의 애환과 승리가 응축되어 있어요. 초창기 고려인들이 겪은 가난과 차별 그리고 이를 딛고 일어선 놀라운 저력까지. 이는 고려인 후손들에게도 값진 자산으로 물려지고 있죠. 마을 어르신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글로 일기를 쓰시고 손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답니다. 고려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조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그 기록을 책으로 만들기도 해요. 선조들의 한과 눈물이 깃든 곳에서 새로운 세대는 당당하게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마을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간직한 곳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어요. 강제 이주의 아픔을 견디며 한민족의 얼을 이어온 고려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후손들의 보금자리인 셈이죠. 고려인들의 도전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요. 두 나라를 잇는 그들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마을의 이야기에서 깊은 울림을 느끼셨나요? 낯선 땅에서도 뿌리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온 우리 동포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감동을 넘어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고려인들의 저력은 우리 민족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한민족의 저력은 국경을 넘어 설령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굳건히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마을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8,000km 떨어진 곳에서 고려인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중앙아시아 땅에서 김치를 담그고 아리랑을 부르며 한글로 역사를 기록하는 그들. 우리는 고려인들의 오늘에서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봅니다. 우리 민족의 꿈은 국경을 넘어 설령 디아스포라의 서름 속에서도 더 크게 꽃피울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마을이 아닐까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가면 고려극장이라는 특별한 공연장도 있어요. 1937년에 세워진 이 극장은 고려인들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대요. 고려인 배우들이 한국어로 연극과 무용, 노래 공연을 하는 곳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서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는다고 해요.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특별한 공연장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카자흐스탄에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려 10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이 땅에서 한민족의 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거친 땅에서도 한글의 맥을 잇고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역사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과 마찬가지로 강제 이주에서 시작됩니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고려인들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우슈토베, 크지로르다 등지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던 고려인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도 민족의 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고려일보입니다. 1949년에 창간된 고려일보는 구소련 시절부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어요. 한글로 쓰여진 이 신문은 고려인 사회의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 왔죠. 고려일보는 고려인들에게 모국어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창고인 셈이에요. 고려일보 덕분에 어르신들은 한글로 글을 쓰는 즐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아이들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었죠.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마을을 찾으면 한국어 방송도 들을 수 있어요. 매주 1시간 동안 라디오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합니다. 고려인 아나운서들이 한국어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고려인 청취자들이 사연을 보내오는 것이죠.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익숙한 모국어는 고려인들에게 자부심과 위안을 주는 고마운 존재랍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초청된 가수들이 출연해 아리랑과 같은 민요를 들려주기도 한대요. 현지 고려인들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이 아닐 수 없겠죠. 음식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어요. 고려인 마을에 가면 한국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김치는 고려인들의 자랑거리랍니다. 독특한 향신료를 넣어 담근 카자흐스탄식 김치는 그 맛이 한국 김치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 풍미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해요. 고려인 어머니들이 대를 이어 담가온 김치에는 잃지 않으려는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노력은 최근 들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어요. 고려인 3, 4세대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며 모국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쌓아가고 있죠.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어 교사가 되어 자신들의 뿌리를 후배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서름을 간직한 세대가 이제 당당히 한민족 네트워크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2016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의 알마티에서는 강제이주를 기억하는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이 추모비 앞에서 고려인들은 선조들의 한을 위로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죠. 그들의 굳건한 의지는 오늘도 카자흐스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고려극장에서는 한국어 연극이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한글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연해주에서 뿌리 뽑힌 고려인들이
8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서 새로운 꽃을 피워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아요. 이처럼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고려일보와 한국어 방송, 그리고 김치로 대표되는 우리 음식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옛것을 고수하는 차원이 아닌 새로운 환경 속에서 민족의 얼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의 과정이기도 해요. 중앙아시아의 땅에서 한글을 지키고 우리의 맛을 이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우리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민족의 저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설령 조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게 되더라도 우리는 한글과 한식, 그리고 한민족의 넋을 잃지 않고 지켜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 그것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고려일보를 읽고 한국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이어온 김치의 맛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차원을 넘어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과 하나 되는 과정이 될 거예요. 나아가 우리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그들이 가진 애환의 역사와 새로운 도전을 함께 나누는 일도 잊지 말아야겠죠. 최근에는 고려인 4, 5세대 청년들이 뿌리 찾기를 하러 한국을 찾는 경우도 많대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80여 년 전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어서 길을 나서는 거죠. 이들이 걸어가는 뿌리 찾기의 여정은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동시에 잃어버린 민족의 역사를 되찾아가는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출발점에는 단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강제이주의 아픔을 간직한 1세대, 낯선 땅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몸부림친 2, 3세대를 지나오면서 고려인 청년들은 정작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 거죠. 부모, 조부모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같은 동포임에도 한국어조차 서툴게 되면서 씁쓸함을 맛봤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단절의 경험이 이들을 다시 뿌리를 찾아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고려인 청년들은 가장 먼저 가족사부터 들여다본다고 해요. 중앙아시아에 계신 어른들로부터 구술사를 체록하고 한국의 친척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죠. 연해주에서 어떻게 살다가 강제이주를 당했는지, 낯선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고향을 그리워하며 한글을 잊지 않으려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숱한 가족사 속에서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비로소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을 잊게 한 선조들의 삶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도 싹트게 되죠. 고려인의 아픈 역사를 공부하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어요. 연해주 시절의 삶, 강제이주의 여정, 중앙아시아에서의 정착사 등을 꼼꼼히 살피며 민족사의 큰 줄기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역사의 상처를 직시하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겠지만 그 과정은 고려인으로서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아픔을 온전히 껴안을 때 비로소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고려인 청년들의 모습은 역사 속 아픔을 딛고 새 역사를 써내려가려는 우리 민족 특유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려인 청년들의 한국 방문은 종종 또 다른 도전의 출발점이 되곤 한답니다. 일부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 자신들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들은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IT, 무역,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인 청년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도 많아요. 고려인만의 특색을 살린 식당이나 한국과 고려인 문화를 알리는 컨텐츠 기업 등이 대표적이죠. 우리 경제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고려인 사회의 자부심을 높이는 일, 참으로 값진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K-팝과 한류의 열렬한 팬으로서 전 세계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는 이들도 있어요. 고려인 출신 양준일 씨처럼 연예인의 꿈을 쫓아 한국행을 택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죠.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K-팝 동호회를 조직하고 고려인 청년들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열기도 해요. 이들의 활약 덕분에 한국 대중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더욱 사랑받는 한편 현지 고려인 사회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꽃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려인 4, 5세대 청년들의 뿌리 찾기 여정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모색이에요. 단절의 아픔을 딛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그동안 잃어버렸던 민족의 역사를 온전히 껴안는 용기 있는 행보죠. 나아가 대한민국과 고려인 사회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한민족 네트워크의 미래를 열어가는 개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여정은 고려인으로서, 나아가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시련과 상처를 이겨내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용기, 자신의 뿌리를 성찰하고 공동체와 연대하는 지혜. 고려인 청년들은 행동으로 이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또한 마음속에 잊혀졌던 뿌리를 곱씹어보고 함께 새로운 희망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새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일, 이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이자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고려인 청년들의 뿌리 찾기가 주는 울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어떤가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놀라운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지키며 사는 동포들이 있다는 것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 민족의 저력과 한글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려인들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그것을 가능케 한 힘, 그것이 바로 한글의 힘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고향을 잃고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낯선 땅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한글을 잊지 않았어요. 한글로 편지를 쓰고 한글 신문을 만들었죠.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갔어요. 8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고려인들은 여전히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 문화를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 정신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고려인들에게 한글은 뿌리이자 삶의 원동력이었던 거죠. 고려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외 동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의 노력과 업적을 칭찬해야 해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한글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뿌리 깊은 한글의 힘을 보여주는 동포들이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그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해외 동포들과 함께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 이것이 바로 고려인의 감동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랍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이야기는 해외 동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예요. 일제강점기 때 간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 사할린에 끌려간 한인들처럼 고려인들도 우리 민족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해외 동포들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들이 겪은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룬 업적과 자부심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또 우리 문화의 저력이 해외에서도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를 지키며 살아가는 고려인들처럼 세계 곳곳에서 한글의 빛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해외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외 동포들을 이해하고 응원할 때 그들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도 민족의 저력과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거고요. 해외 동포들의 역사와 삶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시길 바라요. 세계 속에 빛나는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도 앞장서 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